무형분묘 총정리. 예, 총정리. 연고자를 찾으면 이장하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99%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토지주인데 오래된 문묘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관리해주지 마세요. 관리를 해주면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관리를 해주면 무형분묘 처리하려고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 기수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토지에 한기가 있다. 네, 오늘도 바른 장래 정보를 위해서 우리 김태현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가 무형분묘 그 FAQ 예, 자주 예. 찾아오시는 질문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많은 저는 그 통계를 보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장래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그 무형분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라고 네. 했는데 다른 일반 장래적인 것들보다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무형분묘 총정리. 예, 총정리. 그냥 기본적으로 기간, 과정, 비용, 예.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영상만 보셔도 예, 예. 뭐 무형분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무형분묘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 얼마나 기간 잡고 가야 될까요? 기간은 이제 공고 기간만 100일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가 제일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짧게 4개월. 예. 네. 분묘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1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4개월에서 예. 1년. 1년. 그러면은 그 만약 연고자가 나타나서 예. 합의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최장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돼요? 최장으로 하면은 한 2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연고자가 나타나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무효 분묘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협의 보상으로 가는 거예요. 유연 협의 보상으로 가는데 요건하고 약간은 틀리는데 그거는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은 최단 4개월에서 예. 그래도 뭐 무형분묘라고 하면 1년 정도다. 1년 정도. 그러나 연고자가 나타나서 예. 합의 보상까지 가면 예. 1년 만에서 2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죠. 아니 6개월 정도 안에 끝나면은 협의 보상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이장이 됐다. 그러면 아주 빠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연고자가 나타나면 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예. 주변에서 일단 합의하지 마라 라는 것이 주변의 권고사항이라서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상 좀 길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예.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지금 합의하지 말아라 옆에 분들이 많이 말을 네. 하잖아요. 예, 묘지의 연고자가 나타나면은 이장을 하는 확률은 연고자를 찾으면 이장하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99%가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과 협의 보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이장을 아예 안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납작 엎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저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죠? 납작 엎드려서 연고자하고 잘 협의를 하시는 게 네. 토지주 입장에서는 제일 빠르고 제일 현명한 그게 방법이죠. 가장 많은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럼요. 예. 기간에 대해서는 4개월에서 1년 혹은 그렇죠. 연고자가 나타나면 1년 반 2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한 절차와 과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처음부터. 예. 제가 생각한 대로 예. 공고나 신고 예. 이겠죠. 예. 그리고 개장 예. 안치일 텐데 예. 공고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공고해야 하는지. 이제 그 묘지 그러니까 지번 그러니까는 그 묘지가 있는 땅 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산 1번지다. 그 지번을 잘 정확하게 공고 내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요. 소유자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묘지가 기수가 몇 개인지, 제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 정도인데 묘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1번으로 표식을 해서 분묘 표식도 좀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공고를 하는데 중앙지라고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중앙지에
1월 1일 날 공고를 1차 공고를 했다면 40일이 지나고 2차 공고 즉 40일이 지난 2월 11일 정도 되겠죠. 2월 11일이 2차 공고가 나가는 날이에요. 2차 공고가 나가고 60일이 지나야 됩니다. 날짜로. 네. 개월 수로가 아니고 날짜로 6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100일 정도가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내는데 세 군데다 내셔야 돼요. 만약에 경상남도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청 장사공고 홈페이지 한번 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상남도 뭐 남해 군이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다. 그러면은 시청이나 군청 장사공고 홈페이지에다 또 한번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내고 1차를 그리고 중앙지 한번 내고 그러니까 세 군데에 이렇게 1차 똑같이 내시고요. 2차도 마찬가지로 40일 뒤에 공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공고가 만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장 신고가 아니고 개장 허가예요. 이게 네, 허가라고 했죠. 네. 무연분묘는 이제 개장 허가죠. 네. 허가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고 토지주와 저희 같이 이제 용역업체에 맡겼다면 연고자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무연분묘 처리 신청이 들어가는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공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세 군데를 내야 한다고 하셨죠. 중앙지와 뭐 시가 도청, 시청 혹은 군청 이런 데에 장사공고 홈페이지 장사공고 세 군데에다가 공고를 왜냐하면 저희가 개월로 얘기하면 월마다 1차가 다르기 때문에 1차 40일, 그렇죠. 2차 60일. 그렇죠. 그래서 총 100일을 채워야 한다. 그게 채워지면 이제 허가 조건이 다 된 거예요. 네. 공고 기간이.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대충 알아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묘를 보셨을 때 어느 누군가가 대리인이든 직계가족이든 벌초를 하고 있다라면 일단은 연고자가 있는 묘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에 뭐 비석이 있고 세워진 지 입석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묘가 2001년도 뒤에 세워진 묘라면은 불법 묘지로 신고는 할 수는 있어요. 연고자를 일단 찾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불법 묘지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영상 때 말씀하신 분묘기지권 관련된 거긴 한데 얼마 안 된 거라면 내 땅에 있는 거는 불법 묘지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고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한다. 아유, 그럼요. 그런 다음에 허가가 나야 되겠죠. 허가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오셔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보실 때도 오랜 기간 동안 묘지에 관리가 안 되고 묘지 위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허가증을 바로 줘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토지주인데 오래된 문묘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관리해주지 마세요. 관리를 해주면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관리를 해주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허가가 이게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허가의 기준은 사실은 명확히 딱 기준이 있다라기보다 그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무연분묘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허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0일이 지나면 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건 무용분묘로 봐야 되는데 묘의 상태가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유연으로 추정을 하고 공고 기간을 주인을 더 찾아봐 라고 할 수 있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명절을 뭐 한두 번은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연분묘인지를 확인하는 그렇죠. 공무원의 개인의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노력했다라는 그러니까 숫자되기 어렵겠네요. 100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 볼 때 노력을 충분히 안 했네. 혹은 이 묘지가 무연분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라고 하면 허가가 좀 늦게 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아실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4개월 정도면 무연분묘를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어떤 거는 비석이 있고 공문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데 정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바쁘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하고 일단 기간이 지나면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 허가가 안 나오더라도 그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다음번 뭐 구정 때까지 아니면 1년 정도 더 두고 보자 그러면
그때 담당 공무원이 간혹가다 1년이나 2년마다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그때 뭐 구두적인 거지만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담당자가 다음에 기간이 됐는데 그때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전 담당자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처리할 수는 있어요.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만약에 허가 난다면 개장이랑 안치는 그냥 한 번에 다뤄볼게요. 예. 이게 우리 부모님이나 예. 아는 사람의 묘가 아닌 예. 사람의 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 대충 하거나 뭐 안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도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인 예를 갖춰서 뭐 제를 한번 지내드리고요. 네. 고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네. 파묘하기 전에 예를 갖춰서 제를 한번 올려드리고 유골이 이제 파묘를 하면 유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네. 그 유골을 잘 수습을 해서 정해진 화장장에 가가지고 화장을 해서 나무 유골함에다 이렇게 모셔서 나무 유골함에 표식을 다 해놔요. 네. 토지 주소라든가 기본, 그렇죠. 주소라든지 뭐 분묘 번호가 몇 번이었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정부에서 허가된 봉안당이죠. 무연고를 전문적으로 또 모시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10년 동안 봉안당에다가 이제 봉안을 하고 10년 후에는 이제 자연으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10년은 안치해놔야 되는데 그 안치하는 비용이 또 있나요? 안치하는 비용도 다 있죠, 별도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장비, 안치비, 화장비, 그다음에 공고비, 행정처리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처음부터 딱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한 개인 줄 알았는데 파묘했는데 고인분이 두 분이 나왔어요. 같이 뭐 부부가 뭐 두 분 될 수도 있고 삼합장, 예전에는 삼합장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계약하기 전에 합장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가 추가됩니다라고 계약서에 다 이제 쓰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안치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또 자연으로 돌려 보내드릴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추모관에다가 추모 시설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유고를 저희들이 반환받아서 자연으로 정해진 곳에서 뭐 시립 화장장 안에 있는 상고라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고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알아서 상고를 주는 건 아니네요. 미리 계약됐거나 내가 해야 되거나 뭐 업체에서 해야 되거나 할 수 있겠네요. 산골까지도 결과적으로 무언무묘를 처리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의 역할이긴 하다. 그렇죠. 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 요새의 사람들처럼 전체를 종합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업체를 안 끼고 무연무묘 처리하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소비자분들이 신문 공고를 낸다든지 뭐 개장 용역을 할 수도 없지만 개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납골당에 안치하는 게 이 소비자분들이 알아보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업체에서 알아보는 것이 비용 단가가 원가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통틀어서 턴키로 계약을 하시는 게 도급을 맡기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혼자 하시니까 뭐 집이 고장나는데 혼자 하시는 것 같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들은 셀프로 하면 가격이라도 아낄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은 힘들지만 싸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무연무묘 처리는 업체랑 같이 하는 게 가격도 아낄 수 있다. 유골을 수습하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골을 어떤 분들은 그냥 허가 받아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뿌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완료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시군구에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잖아요. 그 완료 보고를 해서 화장 증명서하고 개장 사진하고 안치된 사진하고 봉안 증명서하고 요거를 다 사진하고 출력을 해가지고 증명서까지 해서 시군구에 허가해준 시군구 10년 보관이고요. 토지주 10년 보관이고요. 용역받은 업체가 있다면 용역받은 업체 10년 보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도 많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고자가 나타나면 합의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랑 함께 할 때 연고자가 나타나서 합의하는 걸 빼고 무연무묘 처리하려고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 기수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토지에 한기가 있다. 이게 무용무묘다. 그러면 저희는 전국 어디든지
제주도를 제외한 네. 전국 어디든지 한기에 대한 행정 처리비와 공고비 쪽으로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파묘를 하고 한 분만 나왔다는 전제하에 한기 정도면은 추후에 100만 원을 더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무용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고하고 분묘 표식하고 현수막 걸고 다 했는데 중간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개장을 못 하잖아요. 네. 개장은 못 하고 계약금하고 공고비는 이미 나갔잖아요. 네. 그걸로 용역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이제 묘지의 주인하고 이제 만나서 협의 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업체에다가 협의 보상에 대한 용역도 계약서를 쓰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수가 여러 개예요. 한 20기 정도 돼요. 그러면 행정처리비하고 공고비는 한 기든 20기든 변하는 게 없죠. 네네. 변하는 게 없죠. 네. 그러면 요거는 100만 원 받고 20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할 때는 객 단가가 아까 한 기일 땐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20기일 때는 객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협의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전체적인 다른 업체들의 상황이 아니라 대표님이 대표하시는 외국의 사람들 이야기인데 처음에 뭐 공고하고 하기 전까지 100만 원 그리고 이후에 뭐 안치까지 하는 거에서 또 100만 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한다라는 건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싼 업체를 찾으시다가 도리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경험이 없는 데를 찾는데 그래봐야 10만 원, 20만 원 맞아요. 아끼려고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업체의 가격과 또 경험, 그렇죠. 또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업체 선정하셔라. 제가 처음에 논의하기 전에 들었잖아요. 생각보다 싸서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리비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공고비 내고 행정처리비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저희들이 하지만 다음에 이제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개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10년 낭골 안치하고 할 때 오래된 분묘는요 수작업으로 이 개장이 안 됩니다.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장비가 들어가면 뒤에 한 기 정도는 거의 100만 원이 나오면 그냥 원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수가 많아야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무형분묘를 한번 이번에 크게 뭐 100평, 200평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라라고 하실 게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내 땅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위성 사진으로 좀 한번 먼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땅에 위성 사진으로. 이 땅이 이 묘지가 내 땅이 아닌 데 있다. 그러면은 무형분묘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내 땅인데 산 1번지에 제 땅이에요. 근데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안에 지목이 묘로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전에 전 소유자한테 그 10평을 사서 지목을 묘라고 했기 때문에 땅이 저희 땅 안에 들어가 있어도 저희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땅 연고자의 땅이기 때문에 이 지목이 묘로 돼 있는 남의 땅은 우리 땅 안에 있어도 우리가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70년대 80년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방에. 내가 돈 주고 사서 공부에 토지 대장에 묘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연고자를 찾아야 돼요. 연고자를 끝까지 찾아야 돼요. 무형분묘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무형분묘 처리가 왜 그러냐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분묘는 토지주가 신청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할 때 느낀 거지만 뭐 합의할 때라든지 법적으로 얽히는 것도 많고 이 법이 딴 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 법들이 얽히는 게 많아서 조금 경험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뭐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무형분묘 처리는 일단은 기간 내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보시고 땅에 이 지번 내에 들어와 있느냐 지번 밖에 있느냐 그리고 정확한 기수 묘지를 이제 그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기수를 한 번에 내시는 게 좋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것이 그리고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형분묘 처리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잘 보시고 또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시고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은 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